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 이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산재 예방에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600억 원 넘게 물어줘야 하는 로봇랜드에 이어 진해 웅동지구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해지 지급금이 발생하면 또 1,5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부결됐습니다. 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에 잇따른 제명 의결과 달리 창원시 의회는 여당 단독으로 출석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대책위원회 등은 3차 가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는 28일 다음 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은 두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오는 27일 금요일에 소환 통보가 왔지만 평일에는 국정과 당무를 챙겨야 된다며 다음 날인 토요일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과 당직자들이 대거 동행한 성남FC 후원 의혹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오는 28일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공공개발을 통해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이게 배임 범죄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앞서 이 대표는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출석 여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당내 의견을 들으며 고심해왔습니다. 당내에선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했지만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이틀째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 전 회장을 압송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검찰은 오늘도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쌍방울 전환 사채를 사고 파는 과정에 거액의 횡령과 배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환 사채 발행 과정 전반과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어제 입국한 김 전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비자금 등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는 전화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특수통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 등 10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선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효력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오늘 저녁쯤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연계 간첩단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등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노총 측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연계 간첩단 혐의를 받는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대상인 국장급 간부가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국정원 수사관, 경찰 등과 약 3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려 한다며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최근 방첩기관이 수사해온 제주와 창원 등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아차노조, 세월호 제주기업관 소속 각각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장소엔 자택과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위원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인데요. 도지사 취임 이후 2차례 열린 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남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노사 간 대화를 내세운 박완수 경남지사.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사정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정량화시키겠다. 정작 취임 뒤 지난해 9월 처음 열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분기마다 열리는 위원회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들이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논의하는데 위원장인 박 지사가 불참한 겁니다. 같은 시각 박 지사는 태풍 피해 보고 등으로 외부 일정 없이 도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지난해 12월 4분기 위원회 때도 박 지사는 회의 대신 라디오 출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비서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일정이 조금 잡혀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조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은 보름 전에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일정을 조율할 기간이 충분한데도 박완수 지사가 불참한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례 위원회에서 안전교육장 설치 등 재해 예방 조치들이 제안됐지만 경남도가 약속한 안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고 그런 노사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진정을 필요한데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사실 못할 때가 있어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박완수 지사 측은 오는 25일 1분기 위원회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1,600억 원이 넘는 해지 지급금을 주게 된 마산 로봇랜드와 닮은 꼴인 민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해 웅동 레저단지인데요. 이 사업도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1,5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2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웅동 레저단지 조성 사업. 1단계인 36홀 골프장만 운영 중이고 2단계인 호텔 휴양시설터는 비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 사업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로봇랜드 협약과 마찬가지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은 민간 사업자는 오히려 좋다고 여길 거 아닙니까? 해지 환급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로 예상합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잠정 추정한 해지 지급금은 1,560억 원. 민간 사업자는 이보다 840억 원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갔던 돈이 2,400억 정도 된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노는 추정 금액은 1,560억 정도 된다. 해지 지급금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4% 비율로 물어주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물게 된 마산 로봇랜드 해지 지급금 1,662억 원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경남도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창원시, 민자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오자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현재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겨져 사업자 해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지 지급금이 실제 발생할 우려가 큰 겁니다. 소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마련을 하고 조성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보관이 다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에 이어 진해 웅동 레저단지까지 각각 10년 전, 7년 전에 시작한 민간 자본 투자 사업이 1,000억 원대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방 재정을 잇따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네, 이 마산 로봇랜드의 1,600여억 원 배상금 사태 저희가 수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아직 궁금한 몇 가지를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1,662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시도가 나눠서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 항소심 피해소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반반씩 부담을 했고요. 왜 이렇게 큰 돈인가 살펴보면 그 계약의 해지 지급금을 1,000억 원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 협약이 해지되면 실사업비를 따져 정산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지 지급금을 미리 정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사업자 편의를 봐준 거죠. 여기다 항소심 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리다 보니 이자만 500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네, 이 돈 이미 줬습니까? 네, 그 법원의 공탁 형식으로 해서 예. 그 지방재정에서 이미 지출은 됐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그 30년 동안 그러니까 2049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할 테마파크를 네. 도민 세금으로 사들인 겁니다. 네. 자,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경상남도, 그 공동 사업자가 창원시, 그리고 사업 위탁 운영자가 로봇랜드 재단인데요. 그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협약 해지 빌미가 된 그 펜션 땅 한 필지만 보더라도 그 창원시 소유의 펜션 땅을 재단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고요. 예. 그 당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협약 해지 가능성도 채무 불이행 넉 달 전에 그 제기가 됐는데도 그 관계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요. 그 1심 소송 때도 내부적으로는 그 승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서 그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애초에 좀 이례적인 협약 내용부터 결국 해지 결정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2015년 변경 협약을 밀어붙인 그 홍준표 그 전 경남지사와 그 윤한홍 부지사 그리고 2019년 협약 해지 때는 그 당시 김경수 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었습니다. 모두 자리를 떠났죠. 예. 당시 핵심 간부들도 퇴직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당시 실무진에 대한 징계 요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선 위정자들의 결정에 지금 도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손해 안 보고 로봇랜드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장 손해를 안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예. 그 숙박시설 등 그 3,600억 원을 투자할 2단계 새 사업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 2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그 먼저 적자인 테마파크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특수본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참사 당일 경찰 대응 역시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오늘 처음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 보고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부터 압수했습니다. 집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김 청장이 이태원동으로 한정된 참사를 예측하긴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요청 여부 등 서울청장의 예견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청장의 혐의를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그 결과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던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보완 수사 대상입니다. 그날 밤 상황실을 책임졌던 류미진 총경의 자택, 112 상황 3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류 총경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며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고 특수본은 결국 CCTV와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류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내린 최종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입니다. 김 의원의 제명은 과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공감하지 못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냈던 김민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입니다. 앞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의견인 제명과 강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19 감싸기 징계를 막기 위해 윤리특위가 윤리자문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반발하며 수정된 징계안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윤리특별회의 결과까지 뒤엎고 국민의힘 김민아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런 분이 시의회 의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명운동을 하든 뭘 해서도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까지 받은 김 의원은 출석 정지 30일 징계 기간에도 월정 수당 등 의정비를 그대로 받습니다. 김 의원의 징계 확정에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는 막말을 옹호하는 3차 가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부끄러움은 창원 시민의 몫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잇단 공개 경고장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윤상현 의원은 새몰이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은 캠프 개소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자신의 공직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참석을 돌연 취소한 뒤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여권의 전대 불출마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 여론조사 하나만 믿고 덤비다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큰 결례를 범한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80%가 참여해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재선 의원들의 추가 성명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나 전 의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오해가 남았고 갈등은 풀어야 한다면서도 본인의 출마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본격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저 윤상현 꼭 수도권 승리해서 반드시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캠프 개소식을 연 안철수 의원은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당대표보다 이런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후보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나 전 의원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다음 달 고교 학점제 핵심인 성취평가제 방식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부산에서 전교 교육감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부딪히는 정시 확대 기조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 제도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 계획이지만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올해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시행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교 학점제 평가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취평가제, 미수제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와 미수제 추진은 향후 교육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교 학점제는 모든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 즉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로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내신 부담이 줄어들어 특목고에 성적 우수 학생들이 더 몰리고 고교 서열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교원 확충이라든지 교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완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부산도 올해 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로 갈 경우 고교 학점제 확대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능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이 교육부에서 말씀을 또 로드맵을 짜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성취 평가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의무가 자율 착용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제 일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모레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발표합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감염병 자문위 회의에서도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줄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0%대에 머물러 있는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황입니다. 해제 시기로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수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영향과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천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 국민은 가급적 설 연휴 이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당분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선 여전히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진해 안골동 굴막 벌금 내며 10년 넘게 불법 굴 장사라는 기사인데요.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해안가의 굴 판매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취재한 경남신문 어태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인들이 진해 안골만의 공유 수면을 무단 점거해서 불법으로 굴 장사를 하고 있다. 취재하셨어요. 네, 이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곳인데요. 보시면 해안가에 까만 천막을 치고 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들어가서 직접 굴을 구워 먹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창원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 사실 이곳은 불법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굴 부산물 대부분은 뒤편으로 버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천막 뒤편 해안에는 굴 껍데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네, 이 진해 안골만 해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이 안골동 해안에서 굴 판매장 영업이 시작된 것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식이었지만 소문이 나면서 그 규모가 커진 건데요. 때문에 부산해수청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을 지난 2018년부터 고발해 상인들은 매년 벌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산해수청은 사실 이 부지가 매립 예정지이면서 민갑 사업자 소유인데다가 아직 사업의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벌금을 내면서도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 안골동 굴막 상인들은 원래 이곳 안골만에서 굴을 이렇게 판매해 왔다고 하는데요. 90년대 부산 신항만 공사 이후 이들의 업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준 보상이 많지 않아 생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굴을 가져와 손질하고 판매하는 일을 관성처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인들은 굴로 생업을 이어가는 일은 이전부터 해왔는데 어느 순간 불법이 되어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굴막 상인들의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불법은 또 불법 아니겠습니까?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상인들은 대여료나 관리비를 내서라도 합법적으로 굴막을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유명세를 탄 굴막 자체를 정식으로 관광화한다면 마을도 활성화되고 또 지자체 관리 아래 업장에서 나오는 많은 굴 껍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골만과 일대 부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신문 어태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거제신문 보겠습니다. 거제 청년몰 내 꿈 공간 홍보 부족으로 시민 외면이라는 기사인데요. 사진은 지난 3월에 거제에 문을 연 청년 공간 내 꿈 공간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청년 창업 공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음식점과 카페, 공유주방과 전망대가 잘 조성돼 있지만 개점 1년도 되지 않아서 폐점 점포가 생길 정도로 방문객의 발길이 뜸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간 함양입니다. 저렴한 요금에 원정 목욕이 늘고 있는 공중 목욕탕이라는 기사입니다. 함양 마천면과 서상면의 공중 목욕탕 요금이 일반 주민은 3,000원, 65살 이상 어르신은 1,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착한 요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외지인들이 몰려와 정작 마을 주민들은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함양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욕탕 요금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네요. 다음 남해시대입니다. 배움의 꿈 이뤄 더 이상 바랄 것 없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사진은 만학의 꿈을 이룬 강문순 어르신과 또 남편인 임복동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80살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한 강문순 어르신의 학업열 뒤에는 남해와 진주를 오가며 통학을 도운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게 걱정돼 할머니는 방송통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했지만 부부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등 베푸는 삶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국내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2천여 차례의 시험 비행을 마친 뒤 KF-21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국내 첫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남해 상공을 고도 12,000여 미터로 날고 있습니다. 속도가 수초 만에 마하 1.0, 시속 1224km를 넘어서더니 마하 1.05, 시속 1285km까지 기록합니다. 소리의 속도인 음속을 돌파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여 킬로미터로 첫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반년 만입니다. KF-21은 56분 동안의 비행을 마치고 사천 공군 제3 비행훈련단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시도된 초음속 비행은 3차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음속 비행을 통해 KF-21이 구조적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의 첫 음속 돌파 성공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최고 속도 마하 1.8, 7.7톤급 미사일 폭탄 장착을 개발 목표로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제기를 6대로 늘려 음속 영역에서 속도 고도를 높이며 안정성을 검증하고 하반기에는 잠정 정투용 적합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F-21은 2026년까지 모두 2천여 차례 시험 비행을 통과한 뒤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시 판문동 주민들이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양호 공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다시 한번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은 진주시가 주민과의 소통은 없이 주택가와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예정지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동군이 귀농농가 14곳을 선정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농어촌이 아닌 곳에 살다가 하동으로 귀농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만 65살 미만 귀농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하동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지검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경남의 무학그룹 창업주의 2세이자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이사와 공모해 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가 360만 원어치의 골프채 세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준 회계법인 이사와 뇌물을 받은 국세청 사무관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 창녕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에 대해 물은 나누어 먹는 게 맞다면서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창녕 강변 여가수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경상남도의 입장을 묻자 주민 동의를 얻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가 실시 설계의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가 경남 중동부와 부산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에서 부산시를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시의 민관협의체 참여가 불필요한 갈등만 낳게 된다며 환경부가 경남의 관계기관만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창녕군과 합천군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발해 민관협의체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경남의 여권 발급량이 올해 들어 어제까지 13,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신청에서 수령까지 예년에는 나흘 정도 걸렸지만 최근에는 평균 2주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청과 합천 등 일부 군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매주 평일 하루를 정해 오후 8시 또는 9시까지 여권 발급 등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경남의 주요 4년제 대학에서 통합이나 폐지된 학과가 모두 149개로 집계됐습니다. 통폐합된 학과는 경상국립대학교가 61개로 가장 많고 인제대학교 36개, 창원대학교 21개, 한국국제대학교 18개 순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전해드렸습니다. 오후부터 북서내륙의 하늘로는 눈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고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부와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출근길만큼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의령과 함안이 영하 7도로 강추위가 나타나겠고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며 찬 공기가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에 진주와 합천이 영하 7도, 거창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6에서 7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새벽 일부 북서내륙으로는 또다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유대인의 율법책인 탈무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일 텐데요. 실언과 해명이 반복된다면 말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당사자는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정치인의 막말에 대한 의회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위한 출발점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